지금 말씀을 듣다가 언뜻 생각이 난 건데요. 사실 한반도에서 아주 북핵 문제라고, 북한 문제라고만 딱 국한을 해서 보더라도 제재나 압박, 강압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대화와 협력도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두 가지가 다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정욱식 대표님 이야기를 듣다가 불현듯 무슨 생각이 났냐면 이런 얘기를 혹시 그러면 대화를 통한 압박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이 언뜻 좀 들어봤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슬로건은 아니지만 계속 얘기하는 주제가 그거예요. 우리는 70년 동안 한번도 평화적인 방법에 정말로 올인하거나 기회를 줘본 적이 있냐? 예. 우리가 진짜 평화를 살아봤냐 이건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냉전 해체 이후에도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2000년에 결국 정상회담 합니다. 2000년에 정상회담 해가지고 그래서 6.25로 선언하죠. 이때 처음 남북 정상이 평화적 방법으로 뭘 해보겠다는 걸 합의한 거예요. 네. 그때 딱 운이 좋게 클린턴 정부가 그때까지는 북한 언제 망했나 짱 보다가 우리도 북한이랑 포괄적으로 북미 관계 개선해 보겠다고 북미 공동 꼬민지회 맺은 게 2000년 가을입니다. 그렇죠. 그 조명록 차수가 군복에 그 겨울에는 부시가 돼가지고요. 클린턴이 한 거 다 모르겠어. 그리고 북한 불량 국가니까 핵을 가졌든 안 가졌든 나 핵으로 때릴 테야. 악의 축이야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당사국이 지금 9월 평양선언 앞두고 남북 북미 합의 이행하는데 그 남북미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보겠다고 궁합이 맞았던 시기가 몇 개월이냐는 거예요. 6개월도 안 돼. 네. 70년 동안요. 남북미가 평화적으로 뭘 해보자라고 합의했던 때가 우리가 6개월밖에 없었어요. 근데 6개월만 해도 사실 그게 누가 오겠는지 따져보면 솔직히 북한이 오긴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면 친북이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솔직히 그 6개월 상황이 6개월간 주어진 우리에게 소중한 평화가 광주 때 주어졌던 그 말하자면 서울의 봄보다도 짧았던 그 봄을 누가 깼냐 하는 문제는 너무 자명하잖아요. 그 다음에도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요번에 실제로 판문점선에서 싱가포르 선언까지 딱 6개월 정도일 거예요. 6개월도 안 되죠. 그리고 9월 평화선까지 6개월, 5개월이죠. 그해 10월부터 북미 관계 꼬이기 시작했어요. 네. 딱 6개월이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평화를 가지고 이게 현실적이도 아니고 한데 평화를 수단으로 해보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냐. 그래서 우리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평화적으로 한 2년, 3년이라도 해보자. 네. 이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 두 분의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결국 대화, 즉 평화적 방법으로 평화를 획득할 때 북한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대신에 북한 당신들이 이렇게 해라. 대신에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이렇게 할게. 즉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제거하기로 합의를 하되 우리가 먼저 이걸 하면 니네 뭐 할래? 그리고 니네 하면 우린 또 이어서 이걸 이렇게 해줄게. 이런 식의 계속 뭐라고 하죠? 한미 FDA 때 나오던 표현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역진 불가능하게 하는 식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돼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평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시간이 꽤 지났네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 하나씩 하나를 던지고 싶은 게 뭐였냐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 캠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분이 그럼 생각하고 계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한반도 평화, 한반도 이 평화 체제 이것의 그림은 어떤 것이 될까? 이게 좀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두 분께 각각 드려보겠습니다. 예, 어떤 선언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비핵화가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게 없다 그랬잖아요. 평화체제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에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했고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는데 그럼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협상에 들어가면 평화체제가 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또 굉장히 옥신각신하고 그다가 또 좌초될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평화체제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포함해서 같이
토론해볼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것 같아요. 네, 아, 평화 체제로 간다면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 적어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같이 좀 토론을 통해서 그걸 같이 만들어가는,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개념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체제라 그러면 굉장히 거대한 개념일 수 있고, 이게 뭐 국가와 국가, 뭐 진영과 진영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해되기 쉬운데, 제가 이제 하나만 딱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8.15 경축사에서도 개인의 광복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헌법에 나와 있는 항복주권을 얘기를 하면서 개인의 광복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한반도 평화 체제라고 할 때도 그동안 정전 체제라는 이유 때문에 억압당하고 탄압당하고 유보되어 왔던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가치, 권리,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증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평화가 반드시 한반도 평화 체제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곳을 만드는 거 뭐 비핵지대화라고 그러지만 거기 가는 경로도 다양하겠고요. 네, 예. 또 그것만 해서는 안 되죠. 말씀하신 대로 종전선언이든 평화협정이든 한반도에서 서로가 전쟁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같이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포괄적인. 근데 이것도 다 하나씩 무슨 과제인데, 이것 전에 먼저 뭐가 필요하지? 그게 북미, 싱가포르 선언이 제일 많아요. 조미,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네. 이게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럼 누가 땅 따먹게 하듯이 요거 더 줄래 더 줄래 이거 뭐 그게 뭐야, 서로 상응 조치 어떻게 주고받냐라는 건데, 이거 상응 조치 주고받냐는 셈이 아니에요. 새로운 관계를 전진할 때 상응 조치에 대한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새로운 관계를 누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GDP 50배인데 그러면 그 상응 조치에 대한,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진짜 화해 상생의 방법을 북한 보고 만들어내라 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 제일 강하다는 미국이 있고, 예? 북한보다 50배를 가진 사람들이 먼저 역지사지해야 된다. 먼저 이 사람들이 조금 빗장을 풀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된다. 네. 그런 관계 속에서 진짜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면서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적어도 남한에 있는 시민들이 이것만 분명하면, 우리가 북한을 역지사지하고 우리가 뭔가 수를 내야 된다는 자세가 분명하면 남남 갈등도 조금 완화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북한과 할 수 있는 좀 긴 얘기도 가능할 거다. 그때 뭐 북한이 하나 어기면 아유 북한 역시 믿을 거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북한처럼 파닥파닥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결국 한반도 평화 체제, 이것으로 가기 위해선 제일 기본적 바탕이 되는 게 신뢰일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신뢰를 바탕으로 말 그대로 새로운 관계를, 이것은 아마 북한과 미국만이 아니라 남북도 마찬가지겠죠.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라는 생각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당국자들에게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정우식 대표님 말씀처럼 시민들이 생각하는 평화를 가지고 직접 우리 시민들이 평화를 구축하고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고, 아마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진짜 우리가 바라고 만들고 싶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도래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시민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거나 혹은 끝으로 이제 인사 말씀해주고 싶은 거 각각 두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시간 또 이렇게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평화를 잇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전 평화 서명 캠페인에 함께 하셔서 1억 분의 1이 되시는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휴전 상태인데 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사회가 얼마나 전쟁의 공포를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이러저러하게 제약하고 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평화라고 손쉽게 말하지만 이 평화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적응하고, 또 이거 평화를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화를 말할 자격이 있고 평화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격을 얻는 길, 아까 지금 정옥식 대표 말해 주신 것처럼 1억 명의 한 명이 돼서 나는 이제 평화할래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예, 정말 두 분 정말 바쁘신 분들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 바쁜 와중에 저희 피스튜브에 함께 해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 아마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이야기는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저희 피스튜브에 찾아가는 인터뷰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고요. 늘 마지막에 제가 했던 인사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